세 분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이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그 세 분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혹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의 김재현 교수님이십니다. 김재현 교수님은 AI 교육,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많은 활동과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오산정보고등학교의 서인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한국정보교사 컴퓨터교사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많은 의견과 질문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각 토론자께서 약 5분 정도 시간 내에서 앞에 발표자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세 분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각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요즘 4차 산업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모든 분야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쪽에서도 우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도입 등 인공지능을 과연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AI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를 AI4 K-12를 봤는데요. 미국은 어쨌든 프레임워크를 보니까 K2에서 2학년부터 한 12학년까지의 AI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빅 아이디어 5개를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빅 아이디어 부분을 우리나라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론은 2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요소 쪽으로 갔을 때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과연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은 시수 걱정 없이 그냥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각 학급 학년별로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정숙 연구원님이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중학교의 정보 과목을 이제 이수한 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가르치는 난이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의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초등학교에서 한 17시간, 중학교에서 또 한 34시간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이 만약에 필수화가 돼서 정상적인 교과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내용 체계의 구성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성 확보 쪽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나마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선택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그 개발된 6가지 과목들도 있죠. 그런 과목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들어갔을 때 이게 그 아까 그 인공지능 기초 과목 외에도 한 5과목이 있는데 이게 시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창의재단이 이제 주관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 내용 쪽의 난이도 부분에서 약간의 내용을 보면 시도교육청보다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좀 정리하느냐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힘들게 만들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 과목을 어떻게 많이 선택을 하고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볼 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르칠 때 과연 현재 그 활용 쪽하고 원리 쪽의 부분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다시 좀 살짝 들어가면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우리가 빅 아이디어에 있던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이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 부분을 좀 이렇게 분리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내용 체계의 좀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부분은 1단원에서 아마 영역에서 한 것 같고요.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원리 및 활용,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배운 이후에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4영역으로 뺀 부분이 좀 차별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차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질의가 있으면 제가 그 토론 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은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 서인순 선생님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산정보고등학교 서인순입니다. 저는 한국정보교사연합회 대표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고시되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고 선생님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은 열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시되기 이전에는 사실 이제 이 인공지능 과목을 사실 교육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어떤 깊이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될까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다행히 고시됨으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성정숙 연구원께서 발표하실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시가 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중학교 정보 교육만 배워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계를 가진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2가지가 있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일반 선택,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선택으로 정보 과목이 있죠. 고등학교에 일반 선택을 먼저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 기초 과목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계가 일반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학교 현장에서는 아마도 그러면 고등학교 정보를 배우지 않고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배우지 않고 정보만 배워야 될까? 아니면 2가지 다를 배워야 될까? 만약에 이렇게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뭔지 이게인지가 좀 더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 또는 공통 과목으로 내려갔으면 좀 더 우리나라가 그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어 학습제가 진행이 되면 인공지능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더 심화된 과목, 이게 한두 과목이 아니라 많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런 선택권, 학습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심화된 그런 인공지능 관련 과목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중학교에도 그런 인공지능 과목이 만들어져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어떤 토대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2015 국가교육과정 안에서는 제1호로 탄생된 과목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연수를 하시거나 지금 학교 현장은 그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이렇게 인공지능 과목만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을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고 교육의 현장에 투입돼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만들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론 시간 동안에 질문을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좀 궁금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성정숙 연구원님께서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금 국가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수업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토레츠키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싱 박사님하고 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조언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사들조차도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는 경우에 AI는 예전에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좀 편안하게 AI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되고 또 이제 좀 더 교사가 AI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하고 싶은데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분들이 필요한 자원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뭐 6학년한테 뭘 가르칠 건가, 중2한테는 뭘 가르칠 건가,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모든 공공학교에 이를 위한 모든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교사들의 스킬셋을 배양하고 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또 어떻게 AI를 사용을 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교사들에게 먼저 잘 가르쳐 주어서 이러한 것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발표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조금 해주시거나 의견을 뭐 덧붙이실 거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상에 계신 세 분께서.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같은 고민들을 저희 재단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 연수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과목을 개설하면 반드시 거기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교과서를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든지 성취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500개교 정도로 AI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AI 교육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그 공유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동료 그 교류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그 CMU의 그 트레스키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영어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많은 논란을 주고 있는데요. 뭐 실례로 뭐 컴퓨테이션 띵킹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어로 번역될 때 많은 논란도 있었고요. 뭐 미국에서 한동안 또 코딩 교육이 한참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코딩 교육. 이 코딩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또 이 코딩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 프로그래밍 이렇게 또 번역이 돼서 코딩 교육이 과연 뭘 가르치는 거냐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 교육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요즘 이제 지금 아까 뭐 AI4 K-12 쪽에서 AI 교육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AI 교육하고 이 소프트 교육, 뭐 지금 미국에서는 코딩 교육, 그전에는 코딩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의 차이점, 어떤 차별을 둬야 될지, 그게 다른 건지, 아니면 미국은 저도 미국에서 하기도 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오래전부터 대학에서 계속 존재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학과명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AI 교육과 코딩 교육의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별이 어떻게 줘야 되는지, 교육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같이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AI 공부를 시작했을 때 40년 전이었는데요. AI는 컴퓨터 과학이 여러 가지 이제 섞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지적인 과학과 또 심리학도 섞여 있었고요. 또 신경과학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AI 개념이죠. 요즘에는 AI가 좀 더 철저하게 컴퓨터 과학으로 여겨지고 있고 초기에 AI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인간의 생각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AI가 컴퓨터 과학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제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I와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계를 이제 어떻게 인지하느냐 즉 그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AI 개념보다는 요즘은 이제 AI하고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에 코딩을 안 가르치면 AI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세상을 인지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려면 코드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거를 적절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뭐 구글 티처블 머신 같은 것들을 또는 뭐 어린이용 머신러닝 툴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죠. 물론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뭐 티처블 머신이나 최소한의 코딩만으로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AI와 코딩 또는 AI와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은 이제 물론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 둘 다 컴퓨터 과학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뭐 초반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애널리틱스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머신러닝이 또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그 규모가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단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코딩을 통해서 활용도를 점차 증가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는 그걸 하나의 개념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그 저기 에비쉑 싱 박사님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에서는 그럼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팅 교육하고 AI 교육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커리큘럼의 일부로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6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6학년에 처음 이런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코딩을 먼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이러한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코딩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공학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또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과 학생들에게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올바른 AI 사용 방식 같은 것도 저희가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중에서 한 6주도 되지 않아서 11,000명 정도가 이 전체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제공을 할 때 업계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과 같은 경우 대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러한 코딩에 대한 교육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요. 사실 근본적인 정보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원활하게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추가적인 AI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싶으면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과정과 AI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그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토론자로 오신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아까 그러한 교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교육 과정과 지금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도 있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교사로서 갑자기 인공지능 과목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스킬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연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스킬을 이렇게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 분 발표자 중에서 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AI 교육 선도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면 교사 연수를 통해서 얻는 지식, 일방적인 지식보다도 또 동료들 실제 현장에서의 취해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더 발전된 그런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대학원에서 또 AI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연수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욱 전문적인 교사들이 양성되고 있다고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발표자 교수님께서 좀 네, 이거 지금 성정숙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대학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이 올해 시작을 해서 교사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대학원의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저에게 35분을 선생님들을 이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MOU를 맺고 한 석사 과정으로 해서 5학기로 운영을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공들이 상당히 다양하세요. 이제 정보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한 저희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비전공자신데요. 이게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게 과연 그 정보 쪽에서 보면 이게 융합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융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비교과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 나가 있는 뭐 티처블 머신이라는 툴을 써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활용의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과 융합에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했던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그러면 정보 교과 안에 있으니까 정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활용과 융합 측면을 좀 정확하게 좀 어떻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 과정을 할 때 그런 걸 좀 만들 때 좀 고민해보고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졸업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5학기를 마치시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석사학기를 받고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역량이 이제 학교별로 교육학에 치중된 대학이 있고요, 대학원이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인공지능 학문 쪽에 이제 치중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교사들의 역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용하고 융합하고 아직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토레츠키 교수님에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AI for K-12 이니시에이티브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AI 교육 과정이라는 거가 지금 처음 우리가 해보는 거잖아요. 대학에서만 가르치던 것을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랬을 때 참조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그것도 많이 참조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 또 나름대로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제적인 어떤 협력 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고 하는 체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창기에는요. 또 뭐 물론 뭐 나중에도 또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레츠키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싱 박사님하고 두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완전히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학자들, 다양한 국가들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도와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AI for K-12 이니셔티브를 만든 이유는 미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기는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교육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고 배우고 싶고요. 공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뭐 중국, 영국 등 저희도 자문단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분들 이러한 저희 자문단에 한국 분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겠고요. 이렇게 AI for K-12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말고도 이러한 AI 커리큘럼 자료를 발표하는 다양한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for All 같은 경우도 오픈 러닝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적인 기술 교육 위원회 같은 경우도 AI 코스를 최근에
IBM하고 협력해서 발표했습니다. MIT도 MIT의 AI 윤리 과정을 저명한 교수님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자원을 교육 자료를 발표하고 있고 내놓고 있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AAI 컨퍼런스 2월에 있을 그 컨퍼런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오늘 토론과 발표를 뭐 이 정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